서운함을 사귀는 것이 힘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사람을 다스린다. 서운함을 사귀는 것이 가장 큰 수양이니라.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힘이 되고 말한 서운함은 상처가 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새긴 말입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던 날 정약용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꺼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의하는 것도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안으로 눌러 담고 조용히 짐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서운함을 말하면 일시적으로 시원합니다. 가슴 속에 쌓인 것을 꺼내는 것 같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홀가분합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이 나가는 순간 그 말이 상대에게 닿습니다. 상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말을 준비합니다. 내가 꺼낸 서운함이 상대에게는 반박의 빌미가 됩니다. 내가 드러낸 감정이 상대에게는 무기가 됩니다. 서운함을 말로 꺼낸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로 꺼낸 서운함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처음보다 더 크게, 처음보다 더 날카롭게. 내가 말한 서운함이 돌아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서운함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가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조정에서 수많은 관계를 지켜보며 그는 보았습니다. 서운함을 말로 꺼낸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며 시원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더 큰 것이 붙어왔습니다. 더 깊은 갈등, 더 넓은 오해, 더 많은 적들. 말로 풀려 했던 서운함이 오히려 더 단단한 매듭이 되었습니다. 사귄다는 것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눌러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안으로 가져와 소화하는 것입니다. 씹고 녹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화된 감정은 힘이 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감정은 독이 됩니다. 음식도 그러합니다. 잘 씹어 삼킨 것은 몸에 힘이 됩니다. 하지만 채 소화되지 못한 것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서운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겨야 힘이 되고 사귀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정약용은 그 극한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안으로 소화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화된 감정이 붓끝에 실렸습니다. 아무 죄 없이 유배를 당한 억울함,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한 서운함, 그 감정들이 말로 쏟아지지 않고 안으로 사겨졌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목민심서가 되었습니다. 경세유표가 되었습니다. 흠흠신서가 되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그 사겨진 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서운함을 사귄 자리에 힘이 자란 것입니다.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크기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담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그릇이 커집니다. 서운함을 사귀는 것이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한 번 사귈 때마다 그릇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 깊어진 그릇이 결국 더 많은 것을 담게 됩니다. 더 큰 삶을 담게 됩니다. 말로 꺼낸 서운함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사귄 서운함은 다른 것으로 자랍니다. 정약용이 18해의 유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서운함을 말로 쏟아냈다면 결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귀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안으로 소화했기에 다른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사람을 다스린다고. 서운함을 사귀는 것이 가장 큰 수양이라고.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힘이 되고 말한 서운함은 상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 가슴 속에 지금 사귀지 못한 서운함이 있습니까? 말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 감정을 지금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말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삭으면 힘이 됩니다. 그 힘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말 대신 거리를 두어라. 서운한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니라. 말보다 거리가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침묵의 거리가 가장 분명한 언어이니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관계를 다루는 방식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을 둘러싼 이들 중에는 진심 어린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그의 허물을 모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위로를 건네면서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따지고 들 것인가? 항의할 것인가? 서운함을 말로 꺼낼 것인가?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로 부딪히면 양쪽 모두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도 말이 오가다 보면 상처가 됩니다.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도 말이 돌아오는 길에 상처가 실려옵니다. 말이 오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달라집니다. 부딪히지 않으니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만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강한 선택입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상대는 변명을 준비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상대는 반박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처음의 서운함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말 대신 거리를 두면 어떻습니까? 상대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설명이 없으니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다그칠 때보다 훨씬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설명 없는 거리가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침묵의 거리가 가장 분명한 언어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다 바위를 만납니다. 바위가 길을 막습니다. 강물은 그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애돌아갑니다. 바위를 피해 새로운 길을 만들며 흐릅니다. 그렇게 강물은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바위와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강물은 그 자리에 고였을 것입니다. 썩어갔을 것입니다. 바다에 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고 애돌아가는 것. 그것이 강물이 결국 더 멀리 가는 방법입니다. 서운한 관계에서 말 대신 거리를 두는 것이 꼭 그러합니다. 거리를 두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던 서운함이 거리가 생기면서 조금씩 작아집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맑아집니다. 감정이 아닌 지혜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비로소 전체가 보입니다. 상대에게도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말로 다그치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박합니다. 그 반박이 쌓이면 더 깊은 갈등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거리를 두면 상대는 다릅니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방어할 공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다그쳤을 때보다 훨씬 깊이, 훨씬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침묵의 거리가 말보다 더 깊이 상대에게 닿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이들과 그렇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관계에서 물러섰습니다. 그 물러섬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 침묵의 거리가 그의 품격을 지켜주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관계라면 그 거리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생긴 뒤에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거리를 견디지 못하는 관계는 처음부터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서운한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보다 거리가 더 많은 것을 말한다고. 침묵의 거리가 가장 분명한 언어라고.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비로소 전체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운한 관계가 있다면 말을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 거리가 당신을 지킵니다. 그 거리가 관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당신의 판단이 맑아집니다. 서운함을 에너지로 바꾸어라. 억울함을 말로 풀려 하지 말라. 그 에너지를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쓰라. 그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이니라. 정약용이 유배 초기 가장 혹독한 감정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새긴 말입니다. 강진에 도착하던 무렵 정약용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가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무너졌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쏟아내다 스스로 소진되었습니다.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 감정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서운함을 말로 쏟아내는 대신 글로 쏟아냈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대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대신 안으로 끌어당겨 저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 감정들이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 연료 위에서 수백 권의 책이 태어났습니다. 서운함을 말로 흘려보내면 그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말하는 순간 감정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시원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허탈함만 남습니다. 말하고 나서 더 힘없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유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면 달라집니다. 연료가 됩니다. 추진력이 됩니다.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불이라도 쓰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무에 옮겨 붙으면 그 나무를 태웁니다. 재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도자기를 굽는 데 쓰이면 어떻습니까? 불 앞에서 흙이 단단해집니다. 무른 것이 단단한 것이 됩니다. 쓸모없던 흙이 오래 쓸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서운함이 꼭 그러합니다. 말로 태우면 재가 됩니다. 하지만 안으로 사겨 자신을 단련하는 데 쓰면 단단한 것이 됩니다. 같은 감정이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쓰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향해 힘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해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나를 나아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싸움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힘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을 향해 힘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연료 삼아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배우고 기록하고 만들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통쾌한 답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정약용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배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힘을 쓰는 대신 정약용은 자신을 향해 힘을 썼습니다.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그 외에도 수백 권의 저술이 그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은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말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은 자의 결말이 그러합니다. 서운함이 나를 키우는 연료가 되었을 때 결국 내가 이깁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단단한 흙이 사방을 누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뿌리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뿌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단단한 뿌리 위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 싹이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서운함이 그러합니다. 그 감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뿌리가 깊어집니다. 말로 쏟아내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삭이면 고통스럽지만 뿌리가 깊어집니다. 깊어진 뿌리가 결국 더 높이 자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려 하지 말라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쓰라고. 나를 상처 입힌 자에게 가장 강한 답은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가장 단단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힘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 쓰지 말고 자신을 향해 쓰십시오. 배우는 것에 쓰십시오. 성장하는 것에 쓰십시오. 자신을 더 나은 자리로 이끄는 것에 쓰십시오. 그렇게 쌓인 것들이 결국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답입니다. 기다림이 가장 강한 무기다. 때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이긴다. 서두르는 자는 감정에 지고 기다리는 자는 시간을 얻는다. 정약용이 유배의 긴 세월 속에서 가장 깊이 체득한 말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기면 기회를 잃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 있으면 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충동이 거셉니다. 그 충동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충동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가장 많은 것을 잃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가장 격렬한 순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감정이 앞선 말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감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옳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이 후회가 된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되었다는 것을,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감정이 격렬할 때 한 말은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감정이 실린 말에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상대를 베고 관계를 베고 결국 자신을 뱁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던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18해를 기다렸습니다. 억울함을 즉각 해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당장 말로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이 기다림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그를 증명했습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즉각 반응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이끌린 적극성은 방향을 잃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이끄는 기다림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즉각 반응하면 감정이 앞섭니다. 기다리면 지혜가 앞섭니다. 감정이 앞선 말과 지혜가 앞선 말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 말이 닿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 말이 남기는 것이 다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씨앗은 그 겨울을 땅속에서 기다립니다.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서두른 씨앗은 서리를 맞습니다. 때를 기다린 씨앗이 가장 단단하게 자랍니다. 기다림이 씨앗을 익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뿌리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깊어진 뿌리 위에서 올라오는 싹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정리됩니다. 처음에는 크게만 느껴지던 서운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작아집니다. 흥분했던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은 감정이 판단을 맑게 합니다. 맑아진 판단이 더 정확한 말을 만듭니다. 기다림 끝에 나온 말은 다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날카롭지 않지만 깊이 닿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이 진짜 힘 있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에게도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즉각 반응하면 상대는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박을 준비합니다. 공격을 예상하며 경계합니다. 그렇게 양쪽이 서로를 향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면 상대는 달라집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 말 없는 기다림이 상대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흔듭니다. 말보다 기다림이 더 깊이 닿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18해를 기다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 동안 그를 모함한 자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를 배신한 자들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약용이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기다린 자의 말은 화살이 됩니다. 서두른 자의 말은 바람이 됩니다. 바람은 요란하게 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화살은 조용히 날아가 정확하게 닿습니다. 서두른 말이 바람이라면 기다린 말은 화살입니다. 바람은 흔들리게 하지만 화살은 꽂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이긴다고. 서두르는 자는 감정에 지고 기다리는 자는 시간을 얻는다고. 서운함이 클수록 더 오래 기다리라고. 기다림이 길수록 그 끝이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서운함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꺼내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당신의 말을 다듬습니다. 그 기다림이 당신의 판단을 맑게 합니다. 그 기다림이 당신의 무기를 날카롭게 합니다. 때가 되면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다린 자의 말은 기다린 만큼 깊이 닿습니다. 품격으로 답하라. 서운함을 품격으로 답하는 자는 이미 이긴 것이니라. 감정으로 답하는 자는 이미 진 것이니라. 상대가 낮은 곳에 있을 때 당신까지 내려가지 말라. 정약용이 자신을 모함한 이들 앞에서 스스로에게 새긴 말입니다. 정약용을 모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을 만들어 퍼뜨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조정을 돌았고 그 말들이 결국 유배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맞서 그 거짓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것을 했습니다. 묵묵히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서운함에 서운함으로 답하면 두 사람 모두 집니다. 낮은 곳에 있는 상대와 같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낮은 말을 했습니다. 상대가 낮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낮음에 같은 낮음으로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모두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흐려집니다. 처음에 옳았던 사람이 함께 낮아집니다. 상대가 낮은 곳에 있을 때 당신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이 품격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보다 높은 곳에 서는 것입니다. 서운하지만 그 서운함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루는 것. 그것이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자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보다 넓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뿌리는 깊은 진흙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 진흙이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연꽃은 그 진흙을 담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흰 빛으로, 분홍빛으로 피어납니다. 주변이 더러워도 연꽃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연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주변이 낮다고 내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낮은 말을 한다고 내가 낮은 말로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품격 있게 반응하는 자가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태도는 말보다 더 강하게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말로 다투면 누가 옳고 그른지 흐려집니다. 양쪽이 말을 주고받다 보면 처음에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잊혀집니다. 말싸움이 되는 순간 내용보다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면 진실이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한쪽이 품격을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말로 다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누가 낮은 자리에 있고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품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했습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과 말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8해 동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약용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말로 다투지 않았기에 정약용의 품격이 더욱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품격 있는 침묵이 가장 웅변적인 말이었습니다. 말로 다툰 자는 그 다툼과 함께 기억됩니다. 하지만 품격을 지킨 자는 품격과 함께 기억됩니다. 나무가 폭풍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흔들립니다. 잎이 떨어집니다. 거세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폭풍이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나무를 결정합니다. 품격이 그러합니다. 서운함이라는 폭풍이 와도 품격이라는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서 있음이 가장 강한 답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서운함을 품격으로 답하는 자는 이미 이긴 것이라고. 감정으로 답하는 자는 이미 진 것이라고. 상대가 낮은 곳에 있을 때 당신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높은 곳에 서 있는 자가 결국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운한 상황이 있습니까? 말로 맞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품격을 선택하십시오. 감정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으로 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품격이 말보다 먼저 당신을 드러냅니다. 결국 시간이 판단한다. 시간은 공정하다.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나고 품격은 남는다. 정약용이 18회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가슴에 품은 말입니다. 강진을 떠나던 날 정약용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8해를 보낸 그 땅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떠나왔던 그 땅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배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직접 그들과 맞서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반드시 진실을 드러냅니다. 거짓은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진 거짓이라도 시간 앞에서는 결국 벗겨집니다. 처음에는 진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진실이 새어나옵니다. 결국 드러납니다. 진실은 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시간의 공정함입니다. 서운함을 말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함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라고, 기다리는 자의 편이라고, 품격 있는 자의 편이라고.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 맑아집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흙탕물일 수 있습니다. 돌을 지나고 흙을 지나고 오랜 시간 흐르다 보면 맑아집니다. 처음에 탁함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정화됩니다. 진실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거짓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맑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흘러가면서 정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물이 스스로 맑아지듯 진실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대신 말합니다. 내 행동이 대신 말합니다. 내 품격이 대신 말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 그것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정약용이 18회 동안 저술한 책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직접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이 대신 변호했습니다. 목민심서가 그를 변호했습니다. 경세유표가 그를 변호했습니다. 수백 권의 저술이 그를 변호했습니다. 말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삶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승리입니다. 말로 다툰 자와 말하지 않고 품격을 지킨 자.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남는지가 드러납니다. 말로 다툰 자는 그 다툼과 함께 기억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다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말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감정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품격을 지킨 자는 다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품격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침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단단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결국 품격 있는 자가 기억됩니다. 말로 다툰 자는 잊힙니다. 정약용을 모함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약용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책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의 품격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남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이 남습니다. 다툰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 남습니다. 낙엽이 지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무성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화려했던 것들이 지워집니다. 하지만
잎이 다 지고 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입니다. 뿌리입니다. 나무의 본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러합니다. 화려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요란한 것들은 지워집니다. 하지만 본 모습은 남습니다. 품격은 남습니다. 살아낸 시간은 남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하는 일입니다. 화려함을 걷어내고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요란함을 지우고 품격을 남기는 것. 그러니 지금 요란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대신 드러내줄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시간은 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나고 품격은 남는다고. 억울함을 말로 풀려 하지 말라고. 시간이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자가 끝에서 웃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서운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시간은 반드시 진실의 편입니다. 당신이 지금 품격을 지키고 있다면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살아낸 것들이 결국 당신을 대신해 말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자가 끝에서 웃습니다. 정약용이 그 증거입니다. 말하지 않은 자가 끝에서 웃는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라. 삶으로 이겨라. 삶이 말보다 강하고 시간이 감정보다 공정하니라. 정약용이 18해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해도 꺼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배신당해도 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그를 증명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백 권의 책이 태어났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품격이 쌓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시간이 진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돌아보십시오. 서운함을 사귀는 것, 말 대신 거리를 두는 것, 서운함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 기다리는 것, 품격으로 답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믿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이기는 6가지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넘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긴다는 것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서운함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승리입니다. 말로 이긴 싸움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이긴 싸움은 품격을 남깁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품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납니다. 말로 다툰 것은 지워지지만 품격 있게 살아낸 것은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이 결국 당신의 이름이 됩니다. 지금 서운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부터 이 6가지를 시작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정약용을 떠올리십시오. 18해를 말하지 않고 버텨낸 그 침묵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그 침묵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를. 겨울이 길수록 봄이 더 깊습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그 끝이 더 단단합니다. 사귐이 깊을수록 그 힘이 더 오래갑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당신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품격이 당신의 승리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자가 끝에서 웃는다고. 삶이 말보다 강하고 시간이 감정보다 공정하다고. 그 믿음으로 18해를 버텨냈고 그 버팀이 결국 그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